지금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월요일, 화요일 야간 방송에서처럼 오래간만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려요. 어떻게? 소형주 기준 5종목에 대한 설정도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미국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다. 미국 시장이 강세를 띠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띠면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수가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 지수의 연관성이 높은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채워 놓으시고 이 수익을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 범위 조금 전에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어반 리튬, 제주은행 그리고 또 포스코엠텍,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에서의 큰 수익 범위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제 변동성 종목을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고 하이드로 리튬을 대표적으로 음봉 떨어졌지만 6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면서 내일 당장 뭐 편입해라 이런 기준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그 기준의 대형주 기준을 설정을 할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간단한 시황부터 쭉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거 어떤 거? 뭐 윤정두가 누군지 이 프로필은 좀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좀 응? 자,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실상 금리 인상 부분,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시킨 것, 이 부분은 호재다, 악재다. 호재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방송 나와서 특히 야간에 유료 활동하는 전문가가 일본의 급락 속에서 굉장한 호재입니다라고 떠든 사람 윤정도 단 한 명뿐이 없을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5년 방송 활동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결론적으로 일본은행 사실상 그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 23시 54분에 어제 23시 54분에 여러분들께 이 시황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또 올려드릴 거야. 일본 장기금리에 대해서 호재입니다라고 올려드렸잖아. 실질적으로 호재예요. 호재로 인식되는 업종군 찾으면 되고 아니 쟤만 저렇게 된다고 좋은 거냐 지금 붕괴되는데 시장이 뭐가 시장이 붕괴돼요. 뻥쟁이들 아주 꼬짓말쟁이들 아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23시 54분에 올려드리고 00시 29분에 23년 대망의 시장 주도주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까지 21일 시장 어찌됐건 뭐 마이너스 약법으로 끝났잖아요. 카카오뱅크,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그리고 현대차 좀 하방경성 좀 잡아줬고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금양이 좀 아쉽게 이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묶음 리튬 그쪽에서 좀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21일날 01시 18분 01시 18분에 00시 26분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린 게 01시 18분이에요. 그죠? 이 종목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스코엠텍이 나오고 공구모이 나와요. 시간에서 미래나노텍이 폭등이 나옵니다. 기준거래량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망, 기준거래량이 넘치고 움직인다면 포스코엠텍 1500만 주가 아니라 3000만 주 이상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월요일, 화요일부터 들여다보고 물량이 있었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설정을 하는 거고 개장 초부터 들여다봤다 그러면 종목 검색기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아니 왜 불기둥 이벤트를 오래간만에 진행하는데 왜 선착순 이벤트 마지막 2명 50명에서 마지막 2명 꼭 빨리 들어오세요. 문 닫아야 되니까.
시간입니다. 21일 시간이에요. 22일 날 시장도 좋고 얘도 갭상승 나올 거고 개장 초에는 일단은 탄력 받을 거고 그 지수가 견인되면 이제 소형주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차익 실현을 명확히 잡기 위해서는 윤정도와 함께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21일 날에도 안타깝게 카카오페이는 손절을 했어요. 이날. 왜? 원칙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을 58,500원 이탈 시에 정리 일단 하자. 대신에 카카오뱅크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방산주 뭐 누적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방산주. 응? 지금 시장 어렵다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또 종목군 어렵다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 보시면은 시장이 마이너스 0.16입니다. 언제 기준에 6월 말 종가 대비.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장은 보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은 계좌 수익이 15%입니다. 응?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어요. 어떻게? 주력주 20%씩. 얘가 왜 주력인데 SK하이닉스 PBR 최근 내에 1배 미만으로 떨어진 적 자체가 없어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하향 추세를 잡아놓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부분 영업이익이 10조예요. 영업이익이 하향되질 않아요. 근데 현대차의 영업이익 10조에 시가총액 33조가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10조인데 시가총액이 33조. 이런저런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악재 없어요. 응? 결론적으로 지금 여든이 넘으시고 아흔이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응? 여든이 넘으시고 아흔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 W5라는 그 저 입장하신 분이 광고쟁이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죠? 얼른 내주쳐야 돼. 핸드폰 어디 갔어? 여기 저 딱 걸렸어. 저 광고쟁이 이 시간에 들어오는 광고 올리기 전에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1시에 무방이 있어서 저걸 닫아놓을 수가 없어서 열어놨는데 저 표시 안 돼 있는 광고쟁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 질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하고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연락을 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으신 경우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신 경우에도 충분히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 내세요. 참여하셔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기준이시니까 그죠? 지금 잠시만요. 이시우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손실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TV 보시고 이제 오셨다 하시는데 이렇게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일 장중 위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거지 손실을 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VVIP 회원님들 그 수익 범위를 간단하게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수익도 한번 보시고 뭐 파일이 좀 많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분들 수익도 한번 보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어찌됐든 설명드리던 내용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력주의 비중 20%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력을 채우고 우리가 그 금양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최대 비중 10%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들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이 계좌는 이 15% 수익을 낸 계좌는 그냥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매매 기준으로 설정했으면 얘는 15%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이죠. 왜? 에코프로 7만 원대 중반 7만 5,700원에 사서 9만 원대 중반에 팔고 9만 1,000원에 다시 사서 11만 6천 원 그 수준에서 다 팔고 다시 11만 원 전후에 사서 15만 원에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13만 원대 사서 마지막에는 그 물량을 그 수준의 정리, 손실을 일부 보고 정리하고 포스코 케미칼. 그 포스코 케미칼 들어가서 수익 범위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 수익을 여기 포함 안 시켰고 금양의 수익도 여기 포함에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이젠 더 이상 CPI, PPI, FOMC 회의, 일본의 장기금리에 대한 변동성 확장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미국장 지금 유럽장 오늘 하루 반짝의 강세가 아니라 산타랠리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흐름이 이제는 펼쳐질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자꾸 거짓말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는데 시장이 어렵다고요? 맨날 방송 나오면 그렇죠. 시장 어렵다고. 에이 나쁜 친구들 아주.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까? 시장이 9월 저점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PI의 문제다라고 해서 설정한 게 언제예요? 6월 CPI 발표 때, 9월 CPI 발표 때. CPI 때는 빠졌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거짓말쟁이들. 6월 달에 또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6월 말고 7월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또 9월 말고 10월에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7월과 10월에는 초폭등 강세가 연출이 됐죠. 초폭등 강세. 그렇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익률이 8%예요. 아니 이거 어지간하면 안 갖고 나오십시오. 우리는 2.3이거든. 왜? 얘기했잖아요. 그냥 9월 말 종가의 평균 단가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매매 안 하고. 우리는 에코프로 최고점에서 얼마에? 지금 11만 7천 원 이 가격이 아니라 13만 원대. 15만 원 차익 실현 재편입 13만 원. 그 13만 원에 때 팔아서 포스코 케미칼 사서 거기서 또 20, 30% 이상의 수익. 그러면 계좌 수익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금양이 하반기에 600% 그리고 10월 이후에 4분기에만 금양이 189%입니다. 그 수익 다 잡아먹었죠. 최고점에서 다 팔았죠. 농담이 아니라. 방송에 그날 가서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하이닉스의 6% 마이너스라든가 현대차의 11%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주간 단위로 한 번만 바짝 움직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지수가 2328인데 2500, 2600, 2700, 2800, 3000 간다고 생각해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미 우린 2500도 눈으로 봤어. 순식간에 훅 밀린 거지. 그럼 돌려질 때 여기서 2500 돌려주면 얼마 170포인트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 7% 이상 돌리는 거예요? 8% 가까이 돌리는 겁니다. 7%라고 잡고 7% 곱하기 주력주는 1.5배에서 3배. 그럼 10%에서 20% 들어올린다고 치면 얘네들이 그렇게 들어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좌 수익 7%일 때 얘네들 수익은 10에서 20% 수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채우고 변동성 종목 보는 거예요. 제주은행이든 하이드로리튬이든. 거기서 초대박 성공을 한 거고 미국 지금 증시 1.4%씩 폭등 나오고 있고 유럽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형주 위주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변동성 종목 그때 또 하자고요. 아니 뭐 윤정부가 맨날 변동성 종목만 줘? 아니야. 대형주 위주로 우리는 하고 변동성 종목에서는 상한가만 그냥 몇 개 끄집어내면 돼요. 아니 이왕이면 상한가 뭐 수준내면 좋잖아. 응? 12월 22일 날 불교동 종목입니다. 응? 12월 22일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솔루션 이게 금요일자 올려드린 거예요. 5월 20일 이후에 1조를 매수했습니다. 7개월 동안에. 1조를 매수했다고 1조를. 이해되세요? 2280만 주를 매수했는데 주식수가 1억 9,800만 주라고. 12% 매수했다고 거의.
12%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닿지 않죠. 1조 매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고 지금 이 새벽에 못 주무시고 윤정도랑 있는 거야. 그럼 새벽에 못 주무시고 윤정도랑 있으려면은 말 잘 들으시고 함께 가시려면은 아니 농담이 아니라 과금하셔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손실이 목적인 게 아니니까 과금하시고 문자 받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대박 수익 잡아내고 결론적으로 이게 남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이거든요. 이게 하나솔루션에 48,000원대에 매집이 되어 있는 이 하나솔루션에 아까는 5월 20일이고 7월 25일 이후로 기준을 잡으면 8,500억, 8,250억 매수가 돼 있어요. 1,700만 주. 8% 이상이 하반기에만 8% 이상이 매집이 돼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 48,500원. 현재 주가가 그 수준 그렇게 매집이 돼 있으면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2008년. 저 도서가 윤정두가 집필한 이 도서가 모든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교재로 쓰이는 대학의 강의 교재로 쓰이는 우리나라 KLX의 강의 교재로 쓰이는 교재라고요. 매집이 되면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매집 비율이 이 정도 되면은요 주가가 이 정도 견인돼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매집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를 보셔야 된다. 그 당시 2008년도 기준은 130 종목이었고 지금의 기준은요 235개 종목입니다. 21일 기준에. 소형주에서는 매집이 돼도 예를 들면 3천억짜리 5% 매수했어. 그럼 얼마 150억이죠. 하루에도 나가요. 근데 하나솔루션처럼 저렇게 1조를 매수했어. 14% 매수했어. 이거 하루에 못 나가요. 대형주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부터 그들이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전부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집이 얼마큼 돼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돼요. 이 매집, 외국기관 쌍끌이 매집 2위 5월 20일부터 1조 이상 매수했을 때 1조 이상 매수한 겁니다. 지금 55,500원에서 7만 원이 목표예요. 그리고 7월 25일 이후 하반기에 매집한 것만 따지면 8,000억 원대. 지금 더 샀죠. 하나솔루션의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월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동제약의 기준? 코로나 경구 치료제 드디어 이제 뭐 일본에서 승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거래가 5MA, 20MA 거래가 터지고 또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면서 장악형이 떴단 말이에요. 주봉 기준에서는 변형 샛별형과 월봉 기준에서의 샛별형이 전부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만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충분하게 변동성 수익을 이쪽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린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떤 내용 그대로? 주력주들의 또 수익주들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안정적인 수익 범위를 먼저 가져가시고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을 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일 날 불교등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또 올려드려요? 지금 시간에? 뭐 또 올려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 수익 범위를 먼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변동성 종목 말씀드릴 때 그 변동성 종목을 함께 따라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반전형 캔들의 망치형, 교수형, 상승형태 확인형, 하락형태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 하락장악 확인형, 샛별형, 석별형이 있다. 이걸 우리는 네 가지 묶어서 4대 천원 캔들이라고 한다. 시중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캔들 패턴이 뭐 인터넷이든 유튜브 뭐 동영상이든 많이 있죠. 저거를 무슨 뭐 교육이라고 하느냐. 간단한 것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초가가 어딘지를
내 종목이면 갖고 계신 종목이면 알아요. 근데 이거 시초가가 어디예요? 그러면 헷갈려 한다니까 순간적으로. 처음 시작한 가격이 어디예요? 음봉에서. 어? 위에잖아요. 위에 빨빨 나와야 돼 즉각적으로. 그런 음봉이 떨어져 내려가 있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야 이건 진짜 속된 편 미치겠다 이렇게까지 깨져 내려가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런 도지 혹은 스타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응집이 돼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팽팽한 기싸움이야.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밀리면 추세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기싸움이 이빠이 했는데 밀렸다는 거는 그럼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누가 이겼다? 매도 세력이 이겼다. 잠정적으로 그 다음날 그래서 밀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돌린다면은요. 반전의 기준이 되는데 그냥 반전이 아니라 4대 천왕 캔들 우리가 설정해 놓은 별 1개, 2개, 3개짜리에서 별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디서든 많이 봤는데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거래일수는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락 추세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을 여기에 차분히 적어놓은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5에서 10거래일은 이 교재를 어느 정도 정형화해 놨을 때 2015년 이전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뀝니다. 15%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전처럼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만 변동이 크게 나와버리면 저점과 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세,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고점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추세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변동이 커져서 3에서 5거래일로 1에서 3거래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거래 대금이 5조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5조 미만의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미만인 거는 2020년 1월 2일이 4조 6천억. 4조 6천억. 하루에. 그러던 것이 코로나19에 자금이 풀리면서 2020년 3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 대금이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4조 6천억에서 44조 4천억. 지금은요. 거래 대금이 5조입니다. 급감을 했죠. 근데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어떤 거래 대금까지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2020년 3월 이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거래 대금 높았던 날이 3조 원대, 3조 5천억대. 그것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짜리가 셀트리온이 2020년 11월 달에 갱신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3조 원대 터뜨리면서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8조가 터져. 8조. 하루에 8조. 지금은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이 5조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2021년 1월 11일 날 하루에 8조가 터져요. 그건 깨지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어느 시점에도 안 깨질 겁니다. 2위가 누구냐? 바뀝니다. 그 셀트리온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 3조 7천억 터져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8월 16일 날 4조를 터뜨립니다. 하루에. 그래서 거래 일수를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확장되고 그 당시에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 막 60%씩 올라오는 종목이 간혹 발생됐고 얼마 전에 양지사 장 막판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폭락이 나왔다가 또 바닥 대비 60%씩 이렇게 들어올렸죠. 오늘의 기준은요. 21일 날에는요. 미스터블루라는 시가총액 소형주가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1,000억 원 수준에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 12%또 장중에 밀렸다가 결국은 25%, 26%. 그래 저점 대비 50%씩 올라와 버려요. 하루에.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만 돼도 된다. 당일 고점이 형성되거나 당일 저점이 형성됐을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일봉을 보고 옛날에는 일봉 위주로만 보지 뭘 다른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랜벨의 매매 법칙도 200일선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거기다가 분봉 보잖아. 분봉. 아니 분봉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과는 달라요.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이런 경우는 있어요. 5에서 10거래일 정도 뭐 이렇게 써놓은 건 있어요.
근데 윤정도의 방금 설명처럼 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이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것의 전제 조건은 시중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시중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의사가 만들어 놓을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시중에서 말도 안 되게 직역해놓고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를 윤정도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게 300년 전 혼마 도서와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스티븐 니슨 전세적으로 뿌렸을 때 그 기준하고 윤정도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윤정도 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마 문해의사 그다음에 스티븐 니슨 그 두 분의 그 당시 그 고전의 내용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변동성의 기준이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는 뭐예요? 어디서 사느냐요. 어디서 사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응? 또 어디서 차익 실현하느냐? 그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니까요. 공부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응? 일동제약 상승률 20이 그래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응? 일동제약 거래대금 6위?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을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 최소 1,000억 이상의 종목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동제약을 놓고 보실 때에도 캔들의 기준, 캔들의 패턴, 캔들의 흐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손글씨로 도서 자료를 한 권을 통으로 줄이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붙여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오를 때 우리 윤정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악재가 아니라 호재구나. 이제는 그냥 눈은 안 나, 눈은 안 나. 외부적으로는 교육 종목군들 상한가 종목도 오픈하지만 우리 실질 계좌의 포트 구성은 초우량주로 시장 지수 돌릴 때 2차 전지 종목에서처럼 시장 15% 오를 때 60%, 70%, 120%, 180% 오르는 그런 종목이 우리 주력주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9월 달 저점 찍고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전지의 그 폭발적인 시세 그게 또 2차 전지에서 나올지 다른 쪽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 시세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교육받고 후기도 쓰실 수 있고 교육받고 후기를 쓰실 정도의 기준에서 또 어떻게 독립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윤정도 밑에서 매번 과금하고 돈 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이걸 또 언제 공부해? 윤정도가 알아서 그냥 매수매도 딱 잡아주면 되는 거지. 포트 비중 딱 채워드리고. 근데 젊은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왜요?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 거를.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윤정도의 노하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다시 정리해드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요? 거짓말쟁이들 다시 따져드려요. 하반기에 계좌가 전체 시장 마이너스 0.16일 때 15% 이상의 수익인데 매매해서가 아니라 가지고만 있었어도 매매했으면 초대박이고 여기에 없는 수익이 금양,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또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변동성 종목 상한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도 수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짓말 치려면 이런 거 다 숨기고 속이고 지워버리고 종목명 지우고 했어야지. 안 지워. 왜? 일주일만 움직이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락 범위예요. 저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처럼 60% 70% 밀렸어? 아니잖아요. 왜 자신감을 못 가져요? 지난주에 2,500까지 찍은 걸 눈으로 보시고 여기서 2,500 돌리면은 계좌 수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최소 10%에서 20% 지금 기준에 최소 10월 11월 달에 15% 6월 저점 찍고도 15% 9월 저점 찍고도 15% 시장이 올라왔다고. 지금부터 15% 오르면 그럼 주력주는요 2배에서 5배 정도 움직여요. 그렇게 됐을 때는 30%에서 75% 올라온다고. 진짜 그랬니? 그랬죠. LG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거기에 에코프로, 금양, 그런 주력주. 이제는 그 주력주가나 그 섹터가 쉬어간다면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가 누군지 한번 보시고, 어? 윤정두 누구예요? 조선호텔 조선일보 인물 검색에서 상속 프로필도 보시고, 네이버에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응? 그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불기둥 마스터 이벤트는 2명 남았다고 그랬죠. 50명에서 이제 끝. 가격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모집을 안 해요. 뭐 하려고 모집을 해?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 이 폭발적인 장에. 문자만 받으시면 되잖아. 아, 난 자산이 좀 있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세요. 포트 구성 딱 하고, 과금이 너무 비싸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손실 보는 자금이면은 가입하고도 남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지. 예?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바로 전화하십시오.